네, 오늘은 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이해한 바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저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모든 코인의 근간이 되는 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런 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실현될 수 있게 또는 구동될 수 있게 마련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땅 위에 많은 농작물도 짓고 건물도 짓고 다양한 것들을 하듯이 결국은 이 가상화폐 아니면 코인 이 세계에 가장 근간이 되는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하나의 장부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박스 안에 차곡차곡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 박스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절대 그거를 조작할 수 없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해킹이 어렵냐 하면, 만약 내 공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 공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너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수백 명, 수만 명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내 안에 공책의 내용을 변경한다고 해서 모두의 내용이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정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을 통해 처음으로 이 코인이라는 세상을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2008년에 저희가 그 금융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돈이 양적 팽창되는 것을 보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게 가상의 인물인지 실존하는 인물인지는 모르는 이 사람이 처음 고안해낸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이 바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최초의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는 단순히 이게 돈의 역할로 쓰인다기보다는 자산의 형태인 금과 같은 형태로 가상 세계에서 인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더 이상 돈이라고 보기보다는 금과 같은 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알고 나면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또 들으실 것 같은데, 알트코인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제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안에서는 또 다양한 종류의 또 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 약간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추려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플랫폼 코인, 그리고 두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 세 번째가 CBDC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두 번째인 스테이블 코인부터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말하자면 화폐의 기능처럼 코인의 가치를 이미 딱 어느 기준점을 잡고 정해놓았다 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1달러를 1코인, 1원을 1코인, 이런 식으로 화폐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에 딱 연동을 시켜서 실제로 현실과 가상에서의 이게 동일시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페이스북, 즉 현 메타 플랫폼 같은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인이 DM이라는 코인인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을 활용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서로 상거래를 할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가상화폐에서 사용하는 그들만의 돈을 현실 세계의 각 나라에서 각국의 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리고 이런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게 페이스북에서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BDC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이다, 암호화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현재 각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폐 또는 돈의 개념을 그대로 온라인 디지털 세상으로 옮겼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이것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안전성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 라고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트코인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했던 플랫폼 코인의 대표격으로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단순히 화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로 만들어졌다면 이더리움은 결제를 하기 위한 계약서, 거래 내용 등과 같은 거를 담을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절차라든가 공증 같은 그런 복잡함을 없애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뭐 애플 스토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플랫폼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코인들, 이더리움 이하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가장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건 이더리움 코인이고, 이 이더리움 코인 안에서 또 새로운 금융 상품, 또 새로운 코인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 그런 기술을 제공해 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코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최근에 가장 급부상한 디파이와 NFT가 있어요.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냐면 그냥 가상세계 금융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 은행, 뭐 증권사, 카드사가 있듯이 그냥 이 가상 자산 안에도 은행, 카드사, 증권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디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파이도 현실과는 반대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FT라는 개념이 있는데, NFT 같은 경우는 대체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토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비트코인씩 서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내 1비트코인, 당신의 1비트코인 서로 맞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 있는 자산,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있는 자산은 서로 맞교환이 안 되는 것처럼 NFT는 그런 희소성 있는 나만의 것, 아니면은 최초의 것, 그리고 최초의 뭐 창작물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 창작물 또는 어떤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들이 NFT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게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거품 형식으로 너무 고가에 거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모든 코인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통해 최초의 상용화된 코인은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 이 알트코인은 크게 플랫폼 코인, 스테이블 코인, CBDC 등으로 나뉠 수가 있고, 이 플랫폼 코인 안에서 디파이와 NFT 같은 개념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라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 각각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개념을 이해하신 후에 궁금하신 부분은 각자 조금 찾아봐서 더 깊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을 기점으로 전 세계 코인이 뭐 2만여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이 중에 뭐 1에서 3% 정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닷컴 버블 때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본인이 하는 회사에 닷컴만 붙이면 무조건 주식이 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투자하고 묻지도 않고 투자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고, 근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옥석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네이버, 카카오, 다음, 뭐 NC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들이 생겨났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코인이 정말 가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잘 공부를 해본 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상이 전체적으로 코인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